지금 시간은 이제 일요일 오전 시간이고요. 저한테는 제일 그나마 한가한 시간입니다. 일요일이 제일. 천연가스 원데이봉 뭐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제가 주로 원데이봉 갖고 설명도 많이 하고 혹은 4시간 봉 갖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끝난 요 현물가 가격이 2불 77, 네, 2불 77 조금 반등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내려갔을 때 2불 72 찍었었죠. 같은 상황에서 12월 선물분 2불 96. 네.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내려왔을 때 2불 89까지 떨어졌었죠. 금요일 날 2불 89에서 그나마 조금 반등해서 2불 96으로 장이 마감됐었습니다. 금요일 장. 원데이봉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연가스 뭐 레버리지를 혹은 롱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작년 거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뭐 작년 거 보려면 여기 일주봉 키면 바로 나오죠. 작년에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특히 여름에 7, 8월에 뭐 요때만 봐도 뭐 10불 찍고 사실 이렇게 올라온 건 비정상적인 사실 상승이죠. 제가 천연가스 가격 가끔 가다가 뭐 다른 분도 그렇게 설명하시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천연가스 WTI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WTI하고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20분의 1에서 25분의 1 사이 정도 가격, 그 정도가 천연가스 가격. 만약에 서부 텍사스유하고 비교해서 굳이 가치를 따지자면 그 정도 가격이라고 제가 아마 제 방송 여러 번 본 사람들은 제가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WTI의 현재 가격의 20분의 1에서 25분의 1 사이 정도. 그럼 뭐 25분의 1 정도라면은 뭐 3불 정도일 거고. 그리고 이제 20분의 1 정도라고 그래도 한 3불 뭐 말 그 정도 되겠죠. 대충 계산해 봐도. 그런 가격인데 이 당시 뭐 10불이다, 9불이다 이렇게 뛰었던 거는 사실 비정상적인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비롯해서 원자재 시장, 미국에서 PTP 세금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시행되기 직전이고 뭐 몇 번 계속 유예되긴 했지만은 뭐 언젠가는 시행되겠죠. PTP 세금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재 투기를 어느 정도 막아서 변동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미국 안에서 거래하시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미국 안에서 거래하는 구자는 이제 PTP를 안 내지만은 미국 바깥에서 거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뭐 캐나다 포함해서 PTP 세금을 내는 것은 그만큼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투기성 자금을 어느 정도 억제하겠다는 뜻이겠죠. 그것뿐 아니라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여러 차례 요 기관 투자자들 해칭 매매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규제를 두려고 했었고, 뭐 십몇 년 전에도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규제를 피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런던으로 이주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그 원자재 시장, 뭐 농산물 포함해서 그런 시장의 이제 투기성 자금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이제 런던에서 지금 해칭 매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 얘기는 뭐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일단은 천연가스 제가 여러 차례 저는 예를 들면 10월 달 특히 또 11월 들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내려올 때 저는 레버리지로 밑에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드리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뭐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러면 그냥 인버스 쭉 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신 분도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네, 맞는 얘기죠. 저도 요 3불 30대, 3불 20대 요 사이에서 인버스를 끌고는 갔지만 많이 오래 끌고 가지는 않았죠. 3불 30대, 3불 20대 요 사이에서 인버스 들어간 거 대부분 3불 초반 길게 끌고 가도 혹은 3불 10대에서 많이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스타일이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3불 20대, 3불 30 가까이에서 들어갔어도 많이 물량을 들어간 게 아니고 굳이 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따지자면 그냥 몇백 주, 몇백 주 정도 레버리지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절반 팔고 하다 보면은 물론 수익이 나긴 났지만 그렇게 뭐 많이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뭐 월급쟁이들 뭐 용돈벌이 정도 네, 난 거고 뭐 어떤 분들 스타일처럼 몰빵으로 들어가서 오래 끌고 나가서 몰빵을 나왔으면 크게 수익이 났겠죠.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리고 3불 30 가까이에서 거의 인버스 1차 진입한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뭐 좀 더 올라가지고 뭐 3불 40이다 50 돼서 본격적으로 더 많이 진입을 했다면은 그리고 나서 내려왔다면은 인버스로 많이 수익이 났겠죠. 지금 이제 ETF로 하든 뭐 현물이나 선물 쪽, 네, 쇼스로 진행을 하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요장 때 2불 70이 가까이 내려왔을 때 혹은 현물가로 치면은 2불 89, 12월 선물분 같은 경우 네, 많은 수익이 났을 겁니다. 적절하게 뭐 수익 실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처럼 밑에서 레버리지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2불 90대 집중적으로 1차 들어가고 2차는 2불 80이나 혹은 밑에서 들어가겠다고 해서 일부 진입을 해서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진입을 어느 정도 했는데 글쎄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뭐 겨울철 천연가스가 꼭 뭐 점프해서 올라가리라는 보장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나눠서 나눠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네, 제가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주변 사람이나 혹은 뭐 이 방송 보는 사람한테도 이제 뭐 신소리라면 신소리 듣기도 합니다. 뭐 언제 들어가나요? 뭐 무작정 기다리나요? 뭐 이렇게 뭐 조바심 내시는 분도 많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걸 내보내다 보니까는 그걸 또 흉내 내시는 분도 사실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절반을 정리했다고 할 경우에 뭐 같이 동달아서 절반 정리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죠. 더 많이 뛰었을 때 이제 물론 아쉽죠. 좀 더 기다렸으면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고 근데 뭐 괜히 뭐 일찍 정리를 한 것 같다 뭐 이런 근데 그런 것은 다 개인적인 자기 투자 원칙, 자기 매매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인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런 거고, 또 이 인간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네, 뭐 조금밖에 못 나네 할 경우에, 아, 나는 좀 더 길게 끌고 와서 수익이 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제 방송 오래 들은 분들은 제가 좀 일찍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디까지 목표를 했을 때 조금 일찍 나오는 편이죠.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수익을 조금 적당히 취해서 뭐 크게 욕심 안 내고 나온다. 뭐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은 길게 끌고 가는 아직 그런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저는 중장기를 조금 최대한 끌고 가려고 절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나머지 절반은 제가 단타 매매를 워낙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ETF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거는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최근에 금요장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건데 지금 요 어카운트에는 300주가 들어가 있죠. 300주가 300주가 들어가 있는데 뭐 마켓 프라이스가 조금 반등하는 바람에 10불 01로 끝났지 HNU가. 그래서 뭐 특별히 큰 손해는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1.4%면 뭐 양호하죠. 그리고 지금 요 에버리지 평단가가 10불 05니까요. 만약 제가 한 번에 들어갔다면 300주를 뭐 그랬다면은 글쎄요 평단가가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나눠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또 200주를 더 이제 오더를 냈는데 막판에 취소를 했고요. 막판에 반등하는 바람에 그냥 취소를 해서 더 들어가지 않았고 일단 요 어카운트에 300주 대략 한 3,000불 정도 뭐 투자를 했는데 물론 이 어카운트에서는 양호하지만은 그 전에 미리 들어가 있던 것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어카운트에서 은행에 딸려 있는 그런 금융회사는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높습니다. 한 번 사고 팔 때 10불 정도 수수료를 냅니다. 결국은 제가 100주씩 3번에 들어갔던 얘기는 30불 수수료 냈다는 소리죠. 한국으로 치면은 한 번에 10,000원씩 수수료가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다른데 뭐 퀘스트레이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좀 낮게 내는 데서는 보통
뭐 3, 4불 정도. 네. 그러니까는 이 어카운트는 조금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는데 그냥 일부러 그냥 보기 쉽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나고 또 레버리지 같은 경우 얼마 정도 또 떨어질 경우에 또 얼마나 또 마이너스가 되는지 보려고 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HNU 같은 경우에 약 6.2% 가깝게 66센트 내렸기 때문에 약 6.2%인데 선물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선물 대략적으로 3% 이상 빠졌으니까 당연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네, 6% 이상 빠졌죠. 예를 들면 보일 같은 경우 보면은 대략 한 6.1% 네, 빠졌고 HNU 6.19 네, 좀 더 괴리율이 높죠. 네, 보일은 6.1%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어카운트 있는 것 중에서 은행하고 관계된 어카운트인데 보기 쉽게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한 1000불 정도 샀을 경우에 얼마나 떨어지고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100주를 샀는데 뭐 지금 현재 보면은 투자액이 대략 한 1000여 불인데 이걸 한번 북밸류로 보죠. 자, 북밸류로 보면은 실제로 투자한 거 나오는데 네. 이 북밸류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얼마에 들어갔냐 이 소리입니다. 1294. 네, 100불, 그러니까 100주 사는데 1294가 들어간 거죠. 이게 북밸류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빠진 거냐? 22%나 빠진 겁니다. 결국 마이너스 293. 네. 제가 일부러 이제 이거는 단타로 진행 안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현물가 2불 90대 들어갑니다 할 때 들어간 겁니다. 이때 이제 HNU가 12불 94, 네, 12불 말이었습니다. 12불 말. 물론 뭐 12불 중반까지도 그 당시 떨어졌었는데 제가 미리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이 당시 그 전에 13불 대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12불 말에 맞춰놔서 된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HNU가 가격이 물론 뭐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정확히 10불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3불 가깝게 떨어져 있으면은 현재 22%나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그게 크죠, 변동성이. 네. 뭐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4분의 1이 없어진 거죠. 네. 지금 이건 그대로 놔두면서 한번 계속 퍼센트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볼 거고요. 네, 이건 또 다른 어카운트인데 이것도 제가 HNU 한 비교하기 위해서 레버리지하고 현물 선물에서의 그 가격 변화하고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돈을 넣어가지고 네, 만든 구자인데요. 네, 이 어카운트는 두 차례 걸쳐서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진입을 했었는데 금요일날 진입한 겁니다. 이거는 금요일날 진입을 해서 제가 요 HNU 같은 경우에 요 상세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요 HNU 자체를 투자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PTP 세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직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주로 그전에는 보일이나 콜드 들어갔었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대부분 보일이나 콜드, 금년 정확히는 봄부터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HNU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네, 또 보일하고 콜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뭐 레버리지로서는 HNU, 미국 종목은 보일이죠. 지금 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어카운트 180주 가지고 있으면서 뭐 대략 한뭐 1,800불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일단 1.34%밖에 마이너스 안 됐으니까 뭐 잘 된 것 같긴 하지만은 성은 차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HNU 금요일 날 움직임 보면은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 9불 중반까지 떨어졌었죠. 9불 58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9불 한 60이나 70에 들어갔으면 도로 이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좀 급하게 들어간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나름대로는 한 10불 벽은 지키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좀 세팅을 좀 너무 높게 해놓은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ETF 종목 세팅을 해놓을 때 우리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세팅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좀 넉넉하게 좀 폭넓게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9불 중반에 세팅해 놨으면 9불 중반에 됐겠죠. 네, 그럼 좀 더 여유가 있을 텐데 물론 아까 이제 높게 들어간 거 비교하면은 뭐 높게 들어간 건 지금 뭐 25%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 뭐 마이너스 1%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제가 진입을 할 때 뭐 차트 보고 진입하든 뭐 어떤 지지 저항점을 생각해서 진입을 하든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에 썩 들지는 않습니다. 네, HNU 5일치 보면은 네, 지금 14% 가깝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일 같은 경우도 14%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죠. 5일치. 네, 거의 비슷합니다. 뭐 서로 괴율이 조금 틀리다고 해도 뭐 HNU가 14.3% 정확히 보면 보일은 14.32, 뭐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거의 뭐 비슷합니다. 네,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일단은 요 보일 같은 경우에 뭐 40불 거의 초반까지 네, 빠졌었죠. 40불 초반, 거의 43불대. 물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져서 어디까지 또 바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 지지 저항점 생각해서 기다렸다가 들어갔다면은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하방장세 받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과연 어느 정도 덜 되게 평단가를 어떻게 최대한 높이느냐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뭐 지금 콜드로 진입해서 들어가시는 분 경우에는 뭐 추세 따라가면서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 생각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디까지 만약 반대로 오르면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네. 물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3불 초반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단기 고점 근방에서 또 올라간다면 거기서 또 한 차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또 기다리는 3분의 1씩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뭐 그게 뜻한 대로 될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네, HNU 같은 경우로 보자면은 HNU 요 5일치에서 가장 높은 12불 초반대 당연히 12불 초반대 1차 목표를 둘 수가 있죠. 뭐 더 단타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뭐 10불 마일 정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뭐 이제 본인들 매매의 성향에 달려 있는 거고요. 뭐 단타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뭐 당연히 10불 말, 10불 말만 돼도 사실 괜찮죠. 나쁘지 않죠. 10불 말만 돼도 거의 한 8%, 9%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니까. 네. 하지만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욕심이 좀 있죠. 네, 저도 포함해가지고 욕심이 있으니까 이 레버리지 인버스 네, 당연히 투자하고 계신 거고. 그럼 최소한 두 자리 이상 수익을 노린다면은 12불 때, 네, 12불 때 일단 저도 어느 정도 수익 실은 12불 때 하고 그 다음 목표를 잡는다면은 이제 1개월치 따져가지고 뭐 겨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요 16불 때, 뭐 15불 때, 네, 이 정도를 하여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보일 따져서 보면은 보일도 마찬가지로 5일치에서 뭐 54불, 53불 때 당연히 목표치가 될 거고요. 가장 높았을 때 1개월치 봤을 때요 68불, 뭐 65불 요 사이 정도 목표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그 이상도 될 수는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 정도로 일단 만족하려고 그러고요. 네. 일단 이번 겨울 아직까지 뭐 11월 말인데도 그렇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 진입을 하고 있어도 과연 언제 변동장이 와가지고 좀 이 차트상으로 좀 뛰어오를 수 있나 뭐 그런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